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교 박쌤입니다. 수능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험생 여러분. 저희 학생들도 이제 수능이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긴장이 풀려서 병이 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골골거리고, 이 공부는 학생들이 했는데 왜 제가 몸에 여러 가지로 몸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좀 이게 이제 올해 수능으로 인해서 이게 수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하나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한테 정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올해 정시 제가 컨설팅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준비를 좀 다 못해가지고 학원생들 중에 정시 보는 학생들이 올해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몸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문의를 주셔도 제가 정시 컨설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죄송하지만 네, 정시 컨설팅 문의는 이제 저한테 이메일 보내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일단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종 준비하고 이랬던 학생들은 끝이 아니죠. 학종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교과 면접 준비했던 학생들, 특히 학종 면접이죠. 학종 면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오늘도 저희 학생이 한 명이 와가지고 지금 4점 한 내신이야 8? 이 정도 되는 내신으로 지금 어디 1차 합격했냐면 명지대하고 가톨릭대는 아니고 경기대 뭐 이런 데 이제 학종 붙어가지고 1차 합격을 해가지고 면접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면접은 토요일. 어, 근데 이 친구가 대박인 게 명지대 이제 일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7대 1인데 이걸 뚫었더라고요. 이건 이제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면접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생기부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대답할 수 있게 보통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10명이다 그러면요. 한 4명 정도는 면접으로 바뀌어요. 합격 결과가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면접 준비 철저히 하게 하시고요. 어, 얘기가 좀 간만에 하는 얘기라 얘기가 좀 딴 데로 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올해 수능 난이도 이야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건 패스하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요. 올해 수능에서 주목하는 과목은 영어하고 탐구예요. 이게 수시 준비하는 학생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하고 탐구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교과를 한다고 할 때 선택하는 과목은요. 선택하는 과목이 가장 많은 게 영어하고 탐구입니다. 그래서 탐구하고 영어를 이제 주목해서 이제 보는데 수능 난이도를 제가 패스한다 그랬지만 영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탐구 난이도에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얘기해 보면 다 국영수 얘기하잖아요. 국영수 얘기를 하는데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과목은 영어하고 탐구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또는 언론은 뭘 가지고 비교를 하냐면 비교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작년 수능을 이야기하거든요. 작년 수능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교 대상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교 대상은요. 작년 수능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가지고 얘기할 때의 그 비교하는 대상은 올해 9월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서 접수할 때 올해 학생들이 원서 접수할 때 매번 있는 일이지만 그 기준을 삼는 거는요. 그해 9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얼마나 달성하느냐. 그래서 9월 모의고사 항상 기준이 돼요. 그래서 수능을 물론 이제 정시를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작년 수능과 비교하고 뭐 이렇게 작전을 짜지만 수능 최저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입결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시려면 올해 9월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보통 수능 최저를 이제 영어하고 탐구를 맞추잖아요. 근데 수능하고 9월하고 수능 작년 수능이죠.
올해 수능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 이걸 영어로 비교해 볼게요. 이거 영어를 비교해 보면 작년 수능 1등급 인원 비율은 보통 한 6%대였습니다. 6%대. 그리고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비율은요. 대략 한 16% 정도 나왔어요. 15.9%? 15.97?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수능 기준으로 1등급 비율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게 예상입니다. 예상.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학원가에서 이제 얘기 도는 건 8%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8%대. 그럼 이제 무슨 차이가 생기나요? 부모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를 달성했던 많은 학생들이 수능에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일단 등급을 생각보다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여기에 그 단서가 하나 더 붙죠. 사탐 또는 과탐이죠. 근데 과탐 되게 어렵고요. 과탐이 어려웠던 거는 종종 있었어요. 좀 매년 자주 있었던 일인데 사탐이 막 올해처럼 등급 훨씬 낮게 나오는 예상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난이도가 매우 높았어요. 사탐, 과탐이 모두 난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탐구로 맞추는 어떤 수능 최저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모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를 달성했던 많은 학생들이요. 수능 기준으로 올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집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구모 기준으로는 모든 100% 다 달성했었거든요. 학생들이. 한 명 빼고는 다 달성했는데 특히 3합7, 3합6 이런 학교들 있죠. 또는 2합4, 2합5 이런 대학에서는 일부 못 맞추는 학생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맞추지 못할 확률이 늘어나고요. 그러면 수시 입결에서 특히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일이 나오냐? 어떤 일이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면 의외의 점수로 합격할 학과들이 나옵니다. 학교 및 학과가 나옵니다. 올해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가 어려워서. 그리고 영어가 구모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입시 전략자 할 때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이 학교에서 펑크 날 것 같은 학과들이 몇 개 학과들 이렇게 막 예측한 학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거 많이 넣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래서 의외라고 해야 되나? 예상대로 꽤 펑크 날 확률도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방송을 만약에 고2 학생이 본다면요. 이 수능에 대한 매번 수능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전 재수를 각오하고라도 공부를 할 거니까 상향 지원할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능 끝나고 나면 되게 후회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몸이 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이제 요 정도만 짧게 생존 신고 겸 해가지고 영상 찍어 올려볼게요. 수능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면접 남은 학생들 있죠. 면접 남은 학생들은 면접 준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